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노후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특히 피부 건강은 전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잘못된 습관으로 피부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30년 넘게 연구해온 김지원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목욕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매일 목욕을 해야 건강하다. 자주 씻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들이 과연 60대 이후에도 맞을까요? 놀랍게도 의학적 연구 결과는 정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은 노년기 피부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꿀 피부를 갖게 되세요. 오늘은 특별히 단순히 목욕 빈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와 올바른 목욕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68%가 매일 목욕을 하고 계시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피부 건조증, 가려움증, 그리고 다양한 피부 트러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매일 목욕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부 감염 위험이 32% 더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60대 이후 우리 몸은 크게 변화합니다. 피부의 유분기와 수분 보유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잦은 목욕은 남아있는 피부 보호막마저 씻어내어 건강에 해롭습니다.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얻은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나눌 정보는 여러분의 피부 건강을 되찾고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건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노인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십니다. 선생님, 매일 목욕하는데도 피부가 너무 가렵고 건조해요.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72세 박영자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중요시하셔서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밤에는 가려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피부과를 여러 번 방문했지만 바르는 약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았죠. 제가 할머니께 매일 목욕하는 습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놀라셨습니다. 목욕을 안 하면 비위생적인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노년기 피부는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4060% 감소합니다. 이것은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오일이 크게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또한 피부 세포 재생 속도도 느려져 손상된 피부가 회복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런 상태에서 매일 목욕은 피부에 남은 보호막마저 씻어내는 행위입니다. 박 할머니께 목욕 횟수를 일주일에 23회로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57분 이내로 짧게 하도록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한 달 후 진료실을 다시 찾으셨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는데 목욕 횟수를 줄이니 피부가 훨씬 좋아졌어요. 가려움도 많이 줄고 이제는 밤에 잠도 잘 자요. 이것은 박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이 목욕 빈도를 일주일에
23회로 줄였을 때 피부 건조증이 평균 47% 감소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피부 감염률도 26% 낮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목욕 빈도만이 아닙니다. 60대 이후 피해야 할 목욕 습관 전반에 관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왜 매일 목욕이 문제인지, 어떤 목욕 방법이 피부 건강을 해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뜨거운 물 목욕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따뜻한 물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특히 관절통이나 근육통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뜨거운 물은 피부의 자연 오일을 빠르게 제거합니다. 제 오랜 환자였던 68세 이종민 씨의 경우 어깨 통증 때문에 매일 저녁 뜨거운 물에 30분씩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통증은 일시적으로 완화되었지만 몇 개월 후 전신에 심각한 건조증이 나타났고 특히 다리와 팔에는 붉은 발진까지 생겼습니다. 피부과 검사 결과 이것은 단순한 건조함이 아닌 노인성 습진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뜨거운 물 목욕이 피부 장벽을 손상시켜 발생한 염증성 피부 질환이었죠. 뜨거운 물은 일시적인 편안함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피부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이상적인 목욕 온도는 3840도 사이의 미지근한 물입니다. 손을 넣었을 때 따뜻하게 느껴지되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목욕 시간은 5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너무 오래 물에 있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로 알려드릴 습관은 강한 비누와 세정제 사용입니다. 일반 비누와 바디워시 제품 대부분은 피부의 자연 산도를 해치는 알칼리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 상태 4.555를 유지해야 하는데 일반 비누는 회 910 정도로 매우 알칼리성입니다.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평생 깨끗한 느낌을 위해 거품이 많이 나는 강한 비누를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피부 건조증이 발생했고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갈라지고 출혈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순한 무향료 클렌저로 바꾸도록 권했고 목욕 후에는 즉시 보습제를 바르도록 조언했습니다. 노년기에는 pH5.5 이하의 약산성 세정제나 오일 기반 클렌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누 없는 세정제나 저자극성 또는 건성 피부용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또한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이 함유된 제품은 피부 자극의 원인이 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과도한 수건 마찰입니다. 목욕 후 몸을 닦을 때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깨끗하게 씻었다는 느낌을 위해 거친 수건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는 이미 약해진 피부 장벽에 추가적인 자극을 주는 행위입니다. 노인 피부는 표피층이 얇아져 있어 약한 자극에도 쉽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71세 박순옥 할머니는 목욕 후마다 피부가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을 호소하셨는데 알고 보니 오래된 거친 수건으로 몸을 세게 문지르는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닦는 것입니다. 피부를 문지르지 말고 마치 값비싼 도자기를 다루듯 부드럽게 물기만 제거하세요. 그리고 피부가 약간 촉촉한 상태에서 즉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목욕 후 보습 관리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거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목욕 자체보다
목욕 후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병원에 다니시는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매번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고생하셨습니다. 목욕 횟수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조언은 따랐지만 피부 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목욕 후 보습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젊었을 때는 로션 같은 거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 라고 하셨습니다. 노년기 피부는 수분 유지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세라마이드, 지질과 같은 피부 장벽 구성 성분의 생산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피부의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떨어지면 건조증, 가려움증, 그리고 다양한 피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황금률입니다. 이 시간 내에 피부에 보습제를 바르면 목욕으로 증가한 피부 수분을 가두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습제는 오일 함량이 높은 크림이나 연고 타입이 좋습니다. 특히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시어버터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효과적입니다. 이정숙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2주 후 다시 뵈었을 때 할머니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피부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계절에 따른 목욕 습관 조절 실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절에 상관없이 같은 방식으로 목욕하시는데 이는 특히 겨울철에 피부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겨울철은 실내 난방과 낮은 습도로 인해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목욕 빈도를 더 줄이고 일주일에 12회, 목욕 시간도 더 짧게 5분 이내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여름철은 땀과 피지 분비가 증가하므로 조금 더 자주 씻을 수 있지만 역시 매일 전신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정미모 씨는 겨울철에도 여름과 동일하게 매일 샤워를 했습니다. 그 결과 심각한 피부 건조증이 발생했고 특히 정강이 부분은 피부가 갈라져 통증까지 느꼈습니다. 겨울철에는 부분 세척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을 주로 하고 전신 목욕은 주 12회로 제한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실내 가습기 사용도 권했죠. 한 달 후 정 씨의 피부 상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선생님 매일 씻지 않으니 처음엔 찝찝했는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가려움증도 없고 밤에 잠도 푹 잡니다. 6번째 문제는 목욕 후 즉시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 다시 강조합니다. 목욕 후 피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목욕 후 피부에서 수분이 증발하는 속도는 처음 3분간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목욕 후 몸을 가볍게 닦은 직후 피부가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73세 김영희 할머니는 목욕 후 TV를 시청하거나 다른 일을 하다가 한참 뒤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이미 피부는 건조해진 상태가 됩니다. 보습제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목욕, 부드럽게 물기 제거, 즉시 보습제 바르기의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는 피부에 안 맞는 목욕 제품 사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더 민감해지고 젊었을 때 사용하던 제품들이 더 이상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69세 최광식 씨는 20년 넘게 같은 브랜드의 비누를 사용해 왔습니다. 평생 써온 제품인데 갑자기 왜 문제가 되나요? 라며 의아해하셨죠. 하지만 노화로 인해 피부의 pH 균형, 지질 구성, 민감도가 모두 변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 잘 맞던 제품이 나이가 들면서 자극제가 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하거나 알코올, 파라벤,
설페이트 같은 화학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노년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 20년간 사용해온 비누에는 강한 향료와 설페이트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순한 무향료 클렌저로 바꾸고 나서야 피부 자극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로 피부가 좋아질 줄 몰랐어요.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60대 이후 피해야 할 7가지 목욕 습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노년기에 어떻게 목욕해야 하는지,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이상적인 목욕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욕 빈도는 일주일에 23회가 적당합니다. 나머지 날은 얼굴,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만 부분 세척하세요. 둘째, 목욕 시간은 510분을 넘기지 마세요. 물에 오래 있을수록 피부의 자연 오일이 더 많이 씻겨 나갑니다. 셋째, 물 온도는 미지근한 3840도가 이상적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넷째, pH 5.5 이하의 약산성 클렌저나 비누 없는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거품이 적게 나는 제품이 일반적으로 피부에 더 순합니다. 다섯째, 부드러운 수건으로 몸을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세요. 여섯째, 몸이 아직 약간 촉촉할 때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오일 함량이 높은 크림이나 연고 타입이 좋습니다. 일곱째, 실내 습도를 4060%로 유지하세요. 가습기 사용이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6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아홉째, 목욕 후 적어도 30분은 외출을 피하세요. 특히 춥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의 노인 환자들에게 권해왔고, 대부분이 놀라운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단순히 목욕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 건조증, 피부 트러블이 크게 개선되었고, 삶의 질도 향상되었습니다. 78세 이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찝찝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한 달만 지나니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는 목욕을 적게 할수록 피부가 더 건강해진다는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목욕 습관을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2주만 실천해 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면 피부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가려움증과 피부 문제가 줄어들면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감소하며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과도한 청결함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외부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방어벽입니다. 이 방어벽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때로는 덜 씻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 12주는 적응하는 기간이라 생각하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목욕 횟수를 줄이고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고 순한 클렌저를 사용하고 즉시 보습하는 습관. 이 간단한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얼마나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줄지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처럼 회복력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소 거칠게 다루어도 금방 회복되었지만 60대 이후에는 마치 비싼 실크천을 다루듯 부드럽게 관리해야 합니다. 노년의 피부 건강은 전체 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됩니다. 피부가 건강해지면 더 활동적인 생활을 즐길 수 있고 자신감도 높아지며 타인과의 관계도 더 활발해집니다. 피부 문제로 인한 불편함과 통증에서 벗어나면 더 많은 것을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피부를 위한 총체적 접근법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 생선, 견과류 등 비타민 E와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적절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모두 피부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과도한 햇빛 노출을 피하고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60대 이후의 삶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지식과 습관으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세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현명해지고 우리 몸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 지혜로 우리 자신을 더 잘 돌보는 법을 배워갑시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관절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과 간단한 운동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질문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